절대평가를 도입함으로 과연 영어의 중요도가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시작할게요.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 학생에게 수능 영어의 중요도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수험생의 대부분에게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존의 수능은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였습니다. 상대평가 시스템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성적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학생들을 등수로 줄을 세우니까 경쟁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그 경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이게 절대평가를 도입한 의도입니다.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으려면 100명 중에서 4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쉽게 출제될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5부터 2017까지 수능 원점수의 등급 컷입니다. 2015년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2개 틀릴 경우 2등급이 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을 받은 모든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건 최상위권 입시에만 한정된 얘기입니다. 실제 입시를 제대로 분석해보면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수험생의 대다수인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수능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려진 것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학생의 입장에서 수능은 입시 때문에 보는 시험입니다. 대학에 안 갈 거라면 수능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입시에서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시에서 수능 성적이 활용되는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만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선발 인원은 전체 수시에서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수시의 3분의 2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영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수능 최저가 반영될 경우에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되는데 절대평가를 도입함으로 인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보다 영어가 높은 등급을 받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100명 중에서 각 등급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상대평가 기준과 2018년, 2019년 영어 절대평가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어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일 때는 100명 중에서 23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9 수능에서는 38등까지 3등급을 받았고 쉽게 출제되었던 2018 수능에서는 무려 55명, 전체 수험생의 절반 이상까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노력을 투자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영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수능 과목 중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영어가 된 겁니다. 물론 최상위권 일부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때문에 2등급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수능 최저를 여유가 있게 맞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진 최상위권의 경우에도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평가 요소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의 영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 수험생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추가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데 대부분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각 영역별 반영 비율만큼 섞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등급만 제공되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서 그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등급별로 변환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를 영어의 반영 비율대로 넣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영어만 한정했을 때 절대평가를 도입해서 학생들을 점수로 줄을 세우는 건 이전보다 덜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어로만 대학에 가는 건 아닙니다. 입시가 줄 세우기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능 점수를 환산을 해서 그 점수대로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도 줄 세우기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입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두 학생의 성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이 학업 능력이 더 나아 보이나요? 당연히 A 학생이 훨씬 낫습니다. 영어 등급은 한 등급이 차이 나지만 실제 원점수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탐구와 국어는 동일한데 수학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수능에서 3개 영역만 반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수도권의 성결대학교의 경우 국영수에서 2개 영역과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이 학교에 이 두 학생이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결대학교의 영어 등급별 변환 점수입니다. A 학생은 영어가 3등급이니까 80, B 학생은 2등급이니까 90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결대 산출 방식으로 하면 평균 100분위가 A 학생은 83.15점, B 학생은 83.5점으로 성결대 입시에서 B 학생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B 학생보다 A 학생이 훨씬 학업 능력이 뛰어난데 B 학생이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대학이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의 전형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상위권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영어의 부담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전체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겁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입시 정보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커졌습니다. 2020 정시에서 수도권의 중하위권 입시에 속한 대학들의 영어 등급별 변환 점수입니다. 각 대학들마다 등급별 점수가 크게 다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내 영어 등급에 따라서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지원해야 하는 입시 정보에 대한 부담감까지 추가로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 언론이나 입시 전문가들이 상위권 입시만 얘기해주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도 못한 채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가 중요하지 않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험생의 10%의 상위권 학생들만 영어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체 수험생의 대부분에게 영어의 부담을 가중시킨 그리고 입시 정보에 대한 부담까지 새로 부여한 영어 절대평가는 정말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